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랑 부동산의 김윤관입니다. 대전에 있는 상가 경매 물건을 보면서 주변에 있던 상가가 있었거든요. 그게 얼마에 낙찰됐는지도 보고요. 그리고 세종시의 상가 현재 낙찰된 것들이 몇 건 있는데 그거 얼마 정도에 낙찰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전에 이제 하카동인데 하카 류슈빌 하객들 아파트가 낙찰된 게 있어요. 그 낙찰가도 분석해보고 그리고 권리 분석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요. 요즘 보면 가끔 제가 블로그라든지 유튜브에 호수는 안 나왔는데 동을 올렸더니 가끔 그 물건을 내려달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전화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는 동 중에 하나를 가리려고 그래요. 502동이다 그러면 2자를 가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5자만 보이고 층도 가릴 거예요. 호수를. 그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이제 그런 분들이 내려달라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아예 특정되지 않게끔 할 거고요. 그리고 원래 제가 뭐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안 나오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한테 뭐 그런 거 좀 내려달라 뭐 이렇게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최대한 하나도 안 보이게끔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사건 번호는 2022 타경 4403호 사건입니다. 서구 도안동에 있는 물건이에요. 자, 이렇게 번지수 가렸죠? 빌딩 이름도 하나를 가렸어요. 어떤 빌딩인지 모르고 호수도 모르시죠? 혹시라도 이게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 있으면 전화번호로 전화하시면 제가 어느 빌딩 몇 톤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정 가격은 3억 9,500만 원입니다. 변경됐다 유찰됐고요. 입찰일이 24년 5월 29일이에요. 최저 가격이 2억 7,650만 원입니다. 또 상가 하나가 14평인데 전용 14평이거든요, 지금요. 그리 높은 감정가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1층이고 여기가 큰 대도로변이에요. 대도로변에 있는 바로 이쪽 바라보는 상가입니다. 임의경매 사건이고요. 현재 채무자가 뭐 회생, 개인 회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각 물건 현황을 보면 6층 건물 중에 1층이다. 이 빌딩의 사용승인은 2013년도로 나와 있네요. 전용 14평, 현재 근생으로 되어 있고요. 가수원 내거리 주변에 있는 상가입니다. 상업지역이고요. 임차인이 계시는데 임차인은 현재 사업자 등록이 2019년 7월 2일 날 하셨어요. 말소 기준 등기는 2013년 5월 3일이거든요. 그럼 이분은 대항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확정일자는 늦게 받으셨어요. 보니까 상가는 전부 다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가 없고요. 환산보증금 이내에 있으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금액은 환산보증금 이내이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확정일자에 대한 거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고 배당 요구도 9월 26일까지였는데 이분도 9월 20일 날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상가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분처럼 금액이 얼마 안 돼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었을 때는 이 사업자 등록이 다른 채권보다는 좀 빨리 있으면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어요. 근데 이분도 마찬가지였는데 후순위 근저당이 이분보다 빠릅니다. 그래서 이분은 전혀 배당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임차인 2019년 7월 2일 말소 기준 등기는 2013년 5월 3일 대항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황서상에는 뭐 차임이 100만 원인 걸로 나와 있네요. 여기 60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3천에 뭐 100 이렇게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등기부 현황을 보니까 2013년 5월 3일 근저당 여기 은행권이거든요. 1억 8천 채권 최고액인데 실질적으로는 뭐 한 1억 7천 정도 받아가실 것 같네요. 그리고 2019년 5월 17일 또 근저당이 있어요. 여기 보면 7월 2일이죠. 요건 5월 17일. 확정일자가 너무 늦어요. 근데 확정일자가 7월 2일이라 하더라도 이분보다는 또 순위에 밀립니다. 이게 3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압류도 있고 또 카드 뭐 가압류도 있고 그러네요. 그리고 소유자가 지금 개인 회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이제 상가에 관한 임대차보호법의 환산보증금에 관한 이야기예요. 요게 날짜가 이렇게 있죠. 지금 보면 여기가 2013년이라고 되어 있죠. 2013년이면 여기에 있습니다. 최초 담보물건 설정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광역시죠. 대전광역시니까 여기란 말이에요. 환산보증금이 3천에 60이라고 되어 있었죠. 60이면 9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60만 원 곱하기 100 그럼 6천이죠. 거기에다가 보증금 3천을 더하면 9천만 원입니다. 환산보증금이 1억 8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을 수가 있고요. 1억 8천이 넘는다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확정일자를 못 받는다는 거는 우선 변제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최우선만 받을 수 있는데요. 최우선 금액도요, 환산된 금액이 보증금이 3천만 원이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아까 환산된 게 얼마였죠? 9천만 원이었죠? 그러면 이분은 최우선 변제도 받을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2019년 기준으로 잡으면 어떻게 돼요? 광역시는 5억 4천만 원의 이하일 경우는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5억 4천만 원이 넘는다라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거는 우선 변제도 받을 수 없다라는 거고요. 환산된 보증금이요, 3,800만 원을 넘어가면 안 된대요. 그러면 최우선 변제 금액을 받을 수 없다 합니다. 상가는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각 물건 매수를 보면요, 2013년 5월 3일 근저당, 요게 바로 최선순위 설정일 말소 기준 권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초 담보 물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현황상 보니까 권리 신고한 거, 임차인이 권리 신고를 했대요. 2015년부터 임대차를 했답니다. 그런데 2019년도 전입 신고를 한 거예요. 사업자 등록증을. 2015년부터 했다고 하면 이때쯤에 사업자 신고하고 뭐 했으면 되는데, 그랬으면 받아갈 수 있었는데 이분이 늦게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보증금 3천만 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못 받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차임 60만 원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현황 소상은 100만 원이라고 하네요. 자, 6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60 곱하기 100 하면 6천만 원, 요거 3천 더하면 9천만 원, 환산 금액이 9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배당 요구도 다 잘 했지만 이분은 받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 최근에 낙찰된 거거든요. 2022 타경 7617호 사건이에요.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마치 상가입니다. 감정 가격이 4억 6,400만 원이었거든요. 한 번 유찰되고 그리고 또 한 번 유찰됐어요. 그래서 3회차 때 낙찰이 됐는데 3억, 거의 2회차 가격 거의 비슷한 가격에 낙찰이 됐죠. 66%대 낙찰이 됐고, 입찰자가 24명이에요. 제가 여기를 갔는데 1층에 스타벅스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2층에 있는 상가였습니다.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면적도 거의 30평이에요. 그것이 2억대 정도 된다라고 하면 뭐 많은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관심을 가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식당을 해도 되고 뭐 다른 걸 해도 되고요. 그리고 임대차를 놔도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가였습니다.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정말 괜찮았어요. 보는 사람마다 다 똑같죠. 보면 제가 괜찮았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사용 승인이 2013년도였어요. 전용 면적이 한 30평 가까이 됐고, 근생으로, 근데 의원으로 돼 있는데 의원으로 사용 안 하고 좀 다른 걸로 쓰고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땐 여기 의원으로 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로 위치가 괜찮습니다. 임차인 현황을 보면 여기 22년 7월로 돼 있고 말소 기준 권리는 21년 6월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항력은 없고,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요 소유자랑 잘 아시는 분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유자의 친인척 같기도 합니다. 저는 볼 때 이름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그냥 형식상 해놓은 것 같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 전입세대는 없는 걸로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큰 의미는 없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21년 6월 14일 이분이 소유권을 가져왔는데 거래가액이 4억 5천이었어요. 야, 이 정도 금액에 지금 거의 한 번 정도 30% 정도 저감된 금액에 가져오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은행에서 대출도 보니까 채권 최고액 2억 9천이면 뭐 2억 이상은 대출이 무조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 회생에 의한 경매 사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날 많이 들어왔죠, 사람들이. 이날이거든요. 5월 7일 날 경매가 진행됐는데, 잘 보시면 이렇게 6명, 20명, 17명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제가 볼 때는 많이 들어왔으면 거의 한 30명 이상 들어왔어야 되는 거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봐도 한 30명 정도는 들어왔어야 맞다. 근데 24명인가 들어왔죠? 그렇게 많이 들어온 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쟁은 굉장히 높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종시 경매 물건이었습니다. 여기 1번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사건 번호 T에. 이건 물건 번호입니다. 요게 여러 가지 사건이, 그러니까 요 한 사건에 여러 개의 물건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물건 번호를 붙입니다. 어진동의 호수의 아침 1층 물건이에요. 감정 가격은 9억 정도를 했는데 계속 유찰이 됐어요. 4번 유찰되고 5회차 때 낙찰이 됐는데요. 감정 가격이 9억인데 낙찰 가격은 2억 7,670만 원. 거의 30% 정도 선에서 낙찰이 됐다라는 것. 입찰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3분이 들어왔고요. 차순위가 2억 5천 정도 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큰 관심이 없고요. 수익이 또 그렇게 나는 데도 아니에요. 굉장히 좀 외지다라고 볼 수 있고, 호수공원 바로 인근에 있는 바로 상가입니다. 그리고 위에는 바로 도시형 생활주택 그리고 오피스텔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상가입니다. 자, 2번 물건이죠. 2번 물건도 마찬가지예요. 요거는 15평 전용 7억 7천 감정이었는데 1억 7천 100에 낙찰됐다. 22%대. 야, 뭐 그냥 사무실로 써도 되겠죠. 일반 개인 사무실로 써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유성구 신성동에 있는 다가구 물건입니다. 토지 면적이 70평이고요. 건물 면적이 153평이었어요. 감정 가격이
12억대였고 최저 가격이 8억 9,100만 원 정도였죠. 5월 7일 날 입찰했는데 이날 매각된 금액이 10억이 넘었어요. 입찰자를 보시면 두 분이에요. 차순위 금액이 9억 2,300입니다. 요 8억 9,100에서 조금 더 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전 동구 가양동 근린주택 물건이에요. 첫 번째 물건하고 잘 보시면 요거는 이제 밑에 상가가 있어요. 토지 면적은 작죠. 63평이고 건물 면적은 92평 정도가 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학교 인근이라고 보셔야 돼요. 감정 가격이 9억대였거든요. 한번 유찰돼서 6억대. 그래서 8억대 정도에 낙찰이 됐고 입찰자는 9명 정도. 그리고 차순위 금액이 7억 3,700. 이것도 차이는 좀 많이 났어요. 지금 유성구 계산동 학화동에 있는 거죠. 학화 리슈빌 하객들 아파트 물건입니다. 여기 보면 84 타입이에요. 감정 가격이 4억 8,900만 원. 한번 유찰돼 가지고요. 최저가가 3억 4,230만 원이었거든요. 5월 7일 날 낙찰이 됐는데 82%대 한 4분이 들어왔어요. 여기가 이제 위치적으로 조금 동떨어져 있다 보니까 많은 경쟁률은 안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낙찰가도 뭐 그리 높은 가격은 아니다. 일반적인 매매가에서 조금 저렴하게 받으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치적으로도 뭐 여기 도로만 뚫린다고 하면 위치적으로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상속 때문에 경매가 나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사용 승인은 2011년도네요. 방 3개, 화장실 2개라고 되어 있고 계산초등학교 인근이다. 임차인을 봤더니 현재 2012년 8월 1일 날 전입을 했어요.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보다는 조금 늦죠. 확정일자도 8월 1일 날 들어오면서 받으셨고요. 배당 요구도 2023년 11월 29일. 적당하게 했네요. 12월 26일까지 했는데 11월 29일 날 배당 요구도 하셨고 보증금이 2억 7천만 원이었어요. 등기부상 보니까 1억 2천 정도 전세권 등기를 한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보면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보증금 1억 2천에 처음에 했어요. 12년도에. 근데 증액을 했대요. 2차 때 3천만 원을 증액을 했고요. 또 그 다음에 3차 증액을 또 한 거예요. 3천만 원을 또 증액을 했어요. 그리고 2016년이죠. 그게 또 4차 증액을 했어요. 요것도 또 3천만 원 증액을 했는데 2018년 7월 19일 날 했고 그 다음에 보증금 6천만 원을 또 증액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확정일자가 없대요. 보증금 2억 7천만 원 중에요. 확정일자를 받은 건 2억 1천만 원이네요. 6천만 원은 확정일자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이분은 무선 면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세히 보면 2012년 7월 25일 근저당 2,960만 원. 금액은 얼마인데요? 전세권 1억 2천 있고요. 또 근저당 1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상속이 됐어요. 그리고 은행에서 2,600만 원. 요거 2,600이죠. 그리고 1억이 있어요. 1억 2천. 그럼 뭐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받아갈 수도 있겠네요. 근데 확정일자가 없어가지고 6천만 원이 이 6천에 대한 거는 받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는 꼭 받으셔야 된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계약서를 다시 썼다, 증액했다 라고 하면 꼭 확정일자를 받으시라는 겁니다. 자, 이분은 2억 7천으로 되어 있어요. 23년 11월 29일 날로 지금 되어 있는데 배당 요구는 되어 있어요. 근데 확정일자를 맨 마지막 6천만 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요거는 배당에서 제외된다. 그래서 이분이 받을 수 있는 거는 2억 1천만 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임차인이 받는 게 낫겠죠. 6천만 원 잃어버리느니 얼른 싸게 받는 게 나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는. 자, 24년에 보니까 3억 9천 정도 4층, 3층이 3억 9천. 그러니까 저층이 3억 9천인 거고요. 낙찰 가격을 봤더니 4억 300이죠. 그럼 여기 층이 높아요. 25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층 높은 것들은 이거보다 좀 더 가격이 높을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일반 시세보다는 조금 싸게 받았다. 한 3천, 4천 정도 싸게 받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월세를 봤더니 5천에 95, 4천에 100 정도, 전세는 3억 정도, 2억 8천에서 3억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아파트는요 10개 동이고 704세대라고 되어 있어요. 주차 대수는 1.63대1이면 굉장히 좋습니다. 계룡건설이라고 되어 있고 평면도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엘리베이터 내려가지고 안으로 이렇게 길게 들어와서 이게 현관이 있는 겁니다. 계단이 여기 있는 거고요. 침실이 3개, 주방이 있고 드레스룸은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리고 발코니하고 또 연결이 되어 있고 주방에서도 이제 발코니 이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여기도 발코니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확장이 아니라 이렇게 발코니 식으로 되어 있나 봐요. 그리고 침실 3개, 그리고 현관엔 신발장만 있고 팬트리 공간은 없어요. 근데 나와 있는 매물들을 보니까 전세는 한 3억 정도, 일반 매물은 한 4억 9,500. 그럼 이분은 4억 정도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 5천 정도 싸게 받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